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데 많고 신비한 조선시대 이야기 김지욱입니다. 조선시대 긴급재난지원금, 궁중결혼식, 경로잔치, 왕이 되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되다에 이어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할 조선시대 이야기는 조선시대 공시, 문과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차는 진행 방식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가뜩이나 재미없는 역사 관련 이야기를 혼자서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루해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용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역사와 전통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청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통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나단입니다. 알쓸신잡을 영상으로 접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진행자분께서 많이 외로우셨나 봅니다. 저는 아마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나 용어들을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5가지 전통 의례를 봤는데요. 사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러나 전통 의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공무원 시험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조선시대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었죠? 잘 아시는군요. 조선시대 공무원, 즉 관원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즘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정된 직업으로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무려 35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선배들도 보면 예전에는 공무원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아마 1997년, 98년 정도의 외환위기 때부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였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었고 이직도 자유롭고 정년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지망하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거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 그런 시험을 준비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그럼 다시 과거 제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과거 제도가 들어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역사 시간에 제가 고려시대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려시대 광종 때 중국 후주라는 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언제부터 관료를 시험으로 뽑는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나요? 중국의 과거 제도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87년 수나라 문제 때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수나라 양제가 진사과라는 것을 처음 실시하여서 제도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당나라를 거치면서 측천무후 때 전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무과도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때는 3년에 한 번 향시를 치르는 등 재정비되어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1905년에 학교 교육을 실시하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당나라 때도 과거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신라 때는 과거 제도가 없었을까요?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이후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려 이전에 과거 제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7세기 중엽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서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과거 제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일신라 원성왕 4년에 실시된 독서 삼품과 제도는 당나라 과거 제도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삼품과는 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관리 선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당나라의 영향도 있었지만 삼국을 통일한 신라 자체의 시대적 요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독서 삼품과는 골품제를 바탕으로 한 기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육두품 귀족이 진골 정권에 맞서고자 하면서 미움을 받지 않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관리 선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국학생뿐이었습니다. 국학은 진골과 육두품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독서 상품과도 이들을 국가의 고급 관리로 등용하기 위한 국가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시험 과목은 그럼 역시 유교 경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주역, 상서, 예기, 춘추, 모시 등 5경은 물론이고 논어와 효경을 배우고 시험도 쳤습니다. 신라의 독서 삼품과는 과거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리 임용을 비록 진골과 육두품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능력에 의해 관리를 임용하고 승진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는 과거 제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시험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 계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뿌리 깊은 제약이었을까요?